안녕하세요. 블러킹 큐 제대로 파헤치기 2편에 대해 발표할 모코입니다. 네, 이 발표는 지난번 발표에 대해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난번 1편 내용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가서 보고 오시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앞부분은 제외하고 실험 결과부터 결과 분석, 결론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들어가기 앞서서 ABQ와 LBQ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ABQ는 단일 락 기반의 배열 기반 자료 구조입니다. 반면에 LBQ는 삽입과 삭제의 락을 각각 따로 독립적으로 가지는 락이 분리된 구조의 연결 리스트 기반 자료 구조입니다. 네, 바로 실험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실험은 이제 Q 용량, 이제 코어 수와 스레드 수, 그리고 Q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ABQ와 LBQ를 측정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지표로는 처리량과 생산 비중, 소비 비중, 캐시 미스 횟수, IPC, XSNP 히트 M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실험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2코어 50 스레드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2코어 100 스레드는 이렇게 나왔고 4코어 50 스레드, 4코어 100 스레드까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제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MPSC 환경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MPSC 환경에서 ABQ의 병목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ABQ는 단일 리엔트랜트 락을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를 제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락 기반으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제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스레드와 생산자 스레드가 같은 락을 가지고 경합을 일으키게 되겠죠. 근데 MPSC 환경이라는 거는 멀티 프로듀서와 싱글 컨슈머가 경합을 일으켜야 된다는 건데, 소비자 스레드는 하나밖에 없고 생산자 스레드는 여럿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 스레드가 락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생산자 스레드에 비해서 훨씬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생산자 스레드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자의 락 획득 확률이 더 늘어날 거고, 이건 반대로 말하면 소비자 스레드가 락을 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소비 비중이 감소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겠죠. 또 이제 Q 용량이 증가할수록 그 Q 안에 더 많은 메시지 데이터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러면 Q가 포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때도 소비 비중이 감소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데이터를 보시면 생산자 스레드 수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Q 용량이 커질수록 소비 비중은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Q가 포화 상태라면 그때는 생산자는 계속해서 생산 시도를 반복하게 될 텐데요. 생산자가 생산자 스레드가 많다 보니까 소비자 스레드에 비해서 락을 얻기는 수월하겠지만, 이미 Q가 포화 상태다 보니까 빈 공간이 없어서 생산이 실패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비자 스레드는 애초에 스레드 수 자체가 적다 보니까 생산자와의 락 경합에서 계속해서 패배를 하겠죠. 그러면서 소비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텐데요. 이 둘을 합쳐보면 생산자 스레드는, 그러니까 락을 쥘 확률이 높은 스레드는 생산자 스레드겠지만, 생산자 스레드는 막상 락을 쥐더라도 큐가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삽입하지 못해서 결국 CPU 사이클만 낭비하는 현상을 일으키게 될 거고요. 소비자가 빨리 메시지를 좀 소비를 해줘야 될 텐데, 소비자 스레드는 생산자 스레드한테 막혀서 계속 소비를 못하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저희가 IPC가 높다고 하면 코어 사용률이 높다는 의미니까 성능도 높게 이제 연산이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MPSC의 ABQ의 경우에는 IPC는 높게 측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IPC가 높아서 연산의 효율은 좋지만, 이제
생산자 그 연산의 대부분은 사실 생산자 스레드의 생산 실패 연산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PU를 열심히 굴리긴 했지만 CPU의 사이클을 계속해서 생산자 스레드가 낭비하면서 IPC는 높음에도 처리량은 LBQ에 비해 더 낮은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LBQ의 우위인데요. LBQ는 ABQ와 다르게 두 개의 리엔트런트 락을 생산과 소비에 각각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스레드들은 생산 락을 쥐고 소비자 스레드들은 소비 락을 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소비자 뿐이더라도 여러 생산자와 함께 하나의 락을 두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자기만의 소비자 락을 쥐고자 하기 때문에 이제 생산자 스레드가 아무리 많아도 소비자 스레드는 이제 자기의 실행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 꾸준히 생산을 진행할 수 있다. 꾸준히 소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BQ가 MPSC 환경에서의 결론을 내려보면 LBQ가 ABQ에 비해서 더 높은 처리량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LBQ는 락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락을 획득할 수 있었고 덕분에 Q를 제때제때 비워낼 수 있었다. 네, 그런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MPMC 환경입니다. 먼저 LBQ의 병목부터 볼 건데요. LBQ는 이제 락 분리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산 락과 소비 락 두 개가 있는데 그 각각의 락을 줄 수 있는 스레드는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생산 스레드와 소비 스레드가 동시에 LBQ의 이제 크리티컬 에리어 내부로 들어올 수 있을 텐데 그 안에서는 이제 Q의 메시지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연산이 수행되겠죠. 그렇다는 걸 이 카운트 변수, 이 메시지 Q 자료 구조 안에 메시지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카운트 변수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생산자 스레드와 소비자 스레드가 동시에 이 구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이제 이 카운트 변수를 둘이 동시에 접근하려고 할 때 동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LBQ에서는 카운트 변수를 아토믹 인티저로 구현하고 있고요. 아토믹 인티저를 쓴다는 건 값 변경을 위해서 CAS 연산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도 될 거고 락을 획득하기 전에 빠른 실패를 하기 위해서 get을 해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운트 변수, 아토믹 인티저는 내부적으로 밸류를 볼레타일로서 관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 볼레타일입니다. 근데 볼레타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MESI 프로토콜에 대해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MESI 프로토콜은 대표적인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CPU 캐시 안에 여러 개의 캐시 라인들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각각의 캐시 라인 앞에 이제 MESI 각각의 상태를 갖는 이제 헤더 같은 역할의 플래그들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상태 값들이 MESI 프로토콜의 핵심입니다. 캐시 데이터, 이 상태가 뒤에 있는 캐시 라인을 수식하고 있는 건데요. 뒤에 있는 캐시 라인의 상태가 수정 상태인지 베타 상태인지 공유 상태인지 무효 상태인지를 저 MESI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M 상태는 데이터가 수정된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제 본인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수정했을 때 M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E 상태는 유일한 복사본이다 라는 게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가 되겠죠. 메인 메모리의 상태와 내 프로세서가 갖고 있는 캐시 라인의 데이터가 동일하고 나 말고 다른 프로세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 상태는 나 말고 다른 프로세서도 같은 데이터를 캐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 상태는 나 말고 다른 프로세서가
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수정해서 내가 들고 있는 캐시 라인이 무효화되어 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MESI 각각의 상태는 오른쪽 위에 상태 전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기적으로 상태가 계속 변경되게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여러 LBQ에서는 여러 코어들이 지속적으로 카운트 변수를 수정하려고 하겠죠. 생산자 스레드와 소비자 스레드가 동시에 카운트를 계속 수정을 할 텐데 문제는 이 카운트 변수가 볼레타일이란 말이에요. 볼레타일 변수라는 건 이제 여러 코어 간의 동기화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그 결국 저 MESI 프로토콜에게 이 변수 값을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성능 효율을 약간 내려놓더라도 최대한 다른 코어 간의 가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MESI 프로토콜에 이 변수값 최신화된 변수값을 노출시키겠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여러 프로세서들이 동시에 카운트 변수를 계속 접근하고 get 해오고 CAS 하려고 들겠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생산자 스레드 입장에서 이 카운트 값을 수정하려고 보니까 이미 다른 소비자 스레드가 그 캐시 라인 이 카운트 값을 바꿔서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거 수정하려고 봤는데 아니면 이 데이터가 몇인 어떤 값인지 조회하려고 봤는데 이미 이 캐시 라인이 무효화되어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최신 데이터를 가져와야만 정상적인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 이 MESI로 보면 수정 상태 M 상태를 가진 다른 프로세서의 캐시에게 가서 최신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이 상황을 XSNP 히트M 크로스 스눕 히트 모디파이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시면 ABQ보다 LBQ가 XSMP 히트M이 더 높게 나온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XSMP 히트M이 높다는 거는 사실 내가 들고 있는 내 프로세서 내부에 있는 캐시는 유효하지 않은 캐시다라는 의미고 그렇다는 건 사실상 캐시 미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캐시 미스가 발생했다면 최신 캐시를 다시 조회해 와야겠죠. 최신 데이터를 조회해 와야 될 텐데 이 동안에 CPU 스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IPC 감소로 이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LBQ는 병목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ABQ는 배열 기반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연속된 메모리에 데이터가 저장되다 보니까 내가 캐시라인 하나를 딱 읽어왔을 때 다음 인덱스 데이터도 그 캐시라인 안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캐시 히트율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LBQ는 연결 리스트 기반의 자료 구조잖아요. 그래서 분산된 메모리 공간에 띄엄띄엄 데이터가 저장될 텐데 내가 하나하나 노드 객체에 접근할 때마다 새로운 캐시 라인을 하나하나 다 읽어와야 돼요. 그래서 캐시 히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결과 데이터를 보시면 ABQ보다 LBQ가 캐시 미스 횟수가 더 높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캐시 미스 횟수가 높다는 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CPU 스톨이 발생하고 이건 IPC가 낮아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ABQ의 우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ABQ는 락 내에 동시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그거죠. ABQ는 락을 하나만 가지고 있잖아요. 생산 스레드와 소비 스레드가 하나의 락을 가지고 경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크리티컬 에리어 안에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스레드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프로세서들 간의 카운트 변수를 동기화 시켜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카운트 변수가 아토믹 인티저로 구현되지 않고 인트 변수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인트 변수는 뭐 get을 해오든 더하든 빼든 뭐 CAS나 볼레타일에 의한 부가적인 오버헤드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연산 효율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열 ABQ는 배열 기반이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시지 객체에 접근할 때 캐시라인 안에 다음 데이터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아서 캐시 지역성이 높고 캐시 미스가 낮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건 LBQ에 비해서 결국 캐시 지역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결과로 확인해 보시면 ABQ가 LBQ에 비해서 캐시 미스가 낮은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우위입니다. 네, MPSC 환경에서는 소비자 스레드가 생산자 스레드보다 훨씬 적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스레드가 같은 락을 기반으로 생산자 스레드와 경합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 스레드가 실행될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소비자가 제때 락을 큐를 비우지 못하면서 소비가 지연됐고, 그러면서 큐가 점점 가득 차면서 생산은 계속 실패하게 되고, 그러니까 큐가 꽉 차고 나면 생산이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 코어를 점유하는 시간이 낭비가 되게 되겠죠. 하지만 MPMC 환경에서는 생산자 스레드 수와 소비자 스레드 수가 유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스레드는 이제 같은 락을 기반으로 경쟁한다고 해도 락을 획득하는 빈도가 생산자 스레드와 유사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Q의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소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PMC 환경에서의 결론을 보면요, ABQ가 LBQ에 비해서 더 높은 처리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LBQ는 그 아토믹 인티저에 기반한 공유 카운터로 인한 오버헤드, 그리고 연결 리스트 자료 구조로 인한 캐시 관련 오버헤드가 병목이 되었다는 것을 분석해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ABQ는 생산자 스레드와 소비자 스레드의 그 스레드 수 불균형이 해소가 돼서 소비자 스레드도 충분히 개수가 많다 보니까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잘 맞게 되겠죠. 그래서 단일 락 경합으로 인한 소비 지연이 MPSC에서는 발생했지만 MPMC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ABQ가 이제 오버헤드가 적은데 소비 지연이 완화됐으니까 처리량이 더 높게 기록됐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MPSC 환경에서의 자료 구조별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BQ는 MPSC에서 이제 카운트 변수를 인트로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연산이 가볍습니다. 또 한 번 읽어온 캐시 라인 안에 다음 데이터가 있을 확률도 높아서 캐시 지역성이 높고 캐시 히트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ABQ는 연산이 빠릅니다. 하지만 단일 소비자가 여러 생산자 스레드들과 서로 경합을 일으켜서 락을 쥐어야 되다 보니까 소비자의 락 획득 확률이 낮았고, 이건 곧 소비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비가 지연되면 결국 Q가 점점 포화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포화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생산까지 계속해서 실패하는 악순환이 발생했었죠. LBQ는요, 단일 소비자가 단일 스레드여도 생산자 스레드가 아무리 많아도 이제 생산자와 무관하게 자신만의 독립적인 소비락을 할당받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실행이 보장돼서 지속적으로 큐에 있는 데이터를 소비하면서 빈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카운트 변수를 이제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카운트 변수를 아토믹 인티저로 관리했어야 했고, 그 내부 연산이 볼레타일이나 CAS 오버헤드로 인해서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각 노드들에 접근할 때마다 캐시 라인을 새로 읽어와야 했잖아요. 연결 리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시 히트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요, 사실 이 실험을 진행하게 됐던 이유는 MMMQ 환경에서는 이 ABQ와 LBQ 중에 어떤 게 더 적합할까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MMMQ 환경을 보면 브로커에서는 다수의 생산자가 발행한 메시지를 저 디스패처 안에 블로킹 큐에다가 다 삽입을 하고요. 소비하는 주체는 디스패처 안에 있는 저 워커 스레드, 저게 단일 스레드거든요. 단일 워커 스레드가 큐에서 메시지를 꺼내와서 컨슈머에게 라우팅 해주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간단하게 보면 MPSC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MPSC를 기준으로 보면 LBQ는 확실히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았어요. 아토믹 인티저로 인한 볼레타일이나 CAS 오버헤드가 있었고 연결 리스트 구조로 인한 캐시 미스도 상당했었죠. 그래서 순수하게 연산 효율만 보면 ABQ가 LBQ보다 더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MPSC 환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ABQ는 단일 소비자 스레드가 다수의 생산자 스레드와 락을 경합해야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었죠. 소비자는 락을 획득할 확률이 낮아지면서 이제 데이터 소비를 꾸준히 못하게 되고 이제 생산자 스레드는 계속 락을 쥐면서 큐를 점점 포화 상태로 만들고 그럼 큐가 꽉 차고 나면 CPU가 낭비되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 결국 ABQ는 그 순수 연산 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안정적이지 못한 처리량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ABQ의 하드웨어적인 이점이 무의미해질 거예요. 반면에 LBQ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스레드 락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행이 생산자 스레드가 아무리 많아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적인 비효율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단일 소비자의 실행 기회를 독립적으로 보장해서 전체 메시지의 처리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LBQ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